안녕하십니까. 서민과 뉴스와 서민 홍영표 TV입니다. 뉴스를 살펴보고 서민의 입장에서 일반 상식과 양식을 가진 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뉴스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년도 총선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년 총선 2020년 4월 15일 내년 총선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총선이라고 하고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대선이라고 하죠. 그러나 내년도 총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절반을 갓 넘겨서 치러진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2.5년 동안 2년 반 동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줄곧 추진해왔던 여러가지 정책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없느냐, 여당이 더 집권 의석을 많이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성패가 달려 있다,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쪽 여당과 야당은 죽기 살기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켰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은 두 가지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첫 번째는 선거법 개정입니다. 준비례 연동제라고 해서 지금보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정당의 득표율을 가지고 그 국회의원 수를 배분해 준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 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은 의석이 많이 줄 것이고 민주당도 조금 줄 것이지만 군소정당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당은 그러한 군소정당들과 함께 범여권을 형성을 해서 내년도 과반수 이상은 최소한 넘기고, 또 더 높은 목표로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3분의 2 국회의원 3분의 2 200석까지를 넘긴다. 이제 그런 게 여당의 목표죠. 반대로 이제 야당의 목표는 그것을 저지해야 된다. 왜? 과반수나 3분의 2 이상을 줘버리게 되면은 여당에서는 사회주의 쪽으로 개헌을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공화국이다 해서 이제 자유자를 뺀다든지, 지금 벌써 몇 년 뒤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가 빠진다고 하는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자유자를 빼버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참, 그 얘기는 또 다른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내년도 총선의 성패, 누가 이길 것이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패스트 트랙을 밀어붙여서 결국 그 새로운 선거법으로 치르느냐, 그렇게 되면 여당이 이길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그러나 그 패스트 트랙을 저지해서 현재의 선거법 제도로 선거를 치르느냐, 그렇게 되면은 현재 민심이 대통령으로부터 떠나가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도 민심과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찍어줬던 진보 진영의 일부 양심 있는 국민들이 10월 3일 대거 광화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37.9%, 자기가 본인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얻었던 40.1%를 밑돌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샤이 보수라고 하는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보수파들의 그 표를 계산하자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약 30에서 35%, 실제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노동자들과 그리고 전교조, 그 다음에 참여연대,
등 이런 진보 진영의 그 시민단체들, 특히 또 이명박 박근혜 우파 정권에서 그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많은 그 영화 및 문화예술계 또 소설 뭐 작가 등 여러 가지 음악계 등 여러 가지 그 문화예술계에 있는 그러한 똘똘 뭉쳐진 그 좌파 또 진보라고 하죠. 이제 그들의 그 표들이 약 30% 정도. 그 다음에 우파도 선거 때 똘똘 뭉치면 홍준표 후보가 약 25% 얻었듯이 약 35%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60%입니다. 그러면 30%에 35%, 65%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5%를 최대 중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최대 35% 중도층을 사실은 어느 쪽에서 잡느냐, 그것이 내년 선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도 표심 약 30%에서 40% 되는 이 중도 표심을 가장 잘 잡는 전략은 무엇이냐? 여당의 전략은 일단 지금 계속 포퓰리즘이라고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돈 풀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들 또 그 60대 이상의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또 노인연금 또 국민연금 이러한 걸로 이제 잡고 있고, 중간 30대 40대 50대 층들은 이 조국 내지는 이러한 그 촛불혁명 때 그 촛불을 들었던 그 핵심 세력들, 민주노총을 그 위주로 해서 노동자층이죠. 여기를 해서 이제 확실히 이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야당 측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 여러 가지 정책들의 그 실책, 국방, 안보, 외교, 특히 경제죠. 소득 주도 성장, 소주성. 그 과감하게 너무 많이 올려버린 최저임금으로 인상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늘어나고 고용률도 줄어들고 수출도 줄고 투자도 줄고 여러 가지 우리 이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점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획득해야 이 문재인 정권, 좌파 진영, 진보 정권을 후반기에, 집권 후반기에 그 힘을 뺄 수가 있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대선입니다. 그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가 이겨야만 이 사회주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힌 이런 정권이 또 한 번 계속된다면 이 나라는 정말 사회주의로 갈지도 모릅니다. 정말 공산주의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이런 진보 좌파 정권이 5년 더 들어선다면 그것은 이 나라의 재앙입니다. 저희 평균 서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 저는 어느 당이든 여태까지 당원으로 속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당이 행사하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해 본 적도 없는 그냥 일개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특히 이 조국 사태를 보면 사회주의자를 장관으로 앉히는 이런 몰상식한 정권이 다시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10월 3일 광화문에 나온 많은 상식과 양식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국 씨에 대한 수사는 검찰 개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고,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위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사모펀드 돈 갖고 권력을 등에 업고 장난을 쳤느냐 안 쳤느냐, 이거의 문제입니다. 즉 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합의해놓고 있는 이 헌법과 기타 법률, 이 규칙이죠. 이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규칙, 모두가 다 그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따라야 할 그 공동의 법칙, 규칙, 그거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거에 관한 문제이지, 그게 뭐 조국을 수호하고 반대하고 검찰개혁을 하고 안 하고,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인권을 과다하게 침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줄이면 되는 것이고, 또 시대가 그만큼 20년 30년 전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더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조국 수사는 조국 수사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결론을 내리자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거의 관건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물갈이입니다. 물갈이. 제가 앞선 영상에서 현재 기득권이 된 그 586 세대들의 20년 장기 집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이 586 장기 집권 세대가 물러나고 얼만큼 젊은 피, 40대, 현재 나이로 40대, 그 다음에 30대, 20대, 이 세대들이 얼만큼 많이 이 정치권에 진출하느냐,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성패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새로운 피, 젊은 피를 얼만큼 수혈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수혈하면 할수록 그 당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586 때문에 너무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이든 여러 다른 사회에서도, 특히 정치권에서 586이 3선, 4선 이렇게 막 내리하면서 지금 40대가 씨가 말랐고 30대가 씨가 말랐습니다. 20대도 없습니다. 다른 북유럽이나 여러 선진국들을 보면 고루고루 좀 세대별로 분포가 돼 있기도 하지만, 특히 20대, 30대, 40대의 정치 참여율이 높습니다. 프랑스의 대통령을 보시죠. 30대 초반인가 중반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30대, 40대가 대통령을 하는 그런 시대는 참 오기가 힘들겠지만, 왜냐하면 규정에 대통령은 40세 이상이 출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국회의원에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20대와 30대, 40대에서 국회의원을 많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50대 중후반이지만 비운동권 586 출신이지만 지금 여당과 야당에서 얼만큼 그 40대와 30대, 20대를 많이 공천을 하느냐, 즉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을 얼만큼 많이 물갈이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서민의 입장에서 전해드리는 뉴스와 논평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은 조국 시위와 관련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또 총선과 관련돼 있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